10%에 가까운 분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가시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그리 지원입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에는요, 실적도 잘 나오고 배당도 꾸준히 잘 주는데 다우존스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을 다우의 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만큼 주주들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다우의 개라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오히려 이걸 역이용한 투자법도 있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다우의 개 같은 어머나 죄송해요. 다우의 개에 속한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고평가가 됐을 때 매도하고 또 새로운 저평가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법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또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러 이 다우에 속한 종목들만 골라서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평가된 거는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배당을 또 잘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 원금은 한정적이고 작고 소중하니까요. 사실상 그 펀드 매니저들도 그 펀드는 아니지만 그걸 펀드 형식으로 굴리는 거거든요. 그걸 수식가를 사들이고 어떤 건 내려가면 어떤 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상세가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을 다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특히나 또 오래되고 안정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비싸단 말입니다.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이어와서 그냥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많이 살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지만 만약에 주가 하락이 배당률보다 더 클 경우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배당도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저평가된 가치주 찾는 것도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전략을 좀 쓰되 배당주를 찾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더니만 이 다우의 개 전략을 쓴 미국 ETF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JEPI, JEPQ입니다. 특히 JEPI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Q는 이 I의 동생 같은 친구거든요. 네, 앞에 있는 이 J, 우리 MBTI J가 계획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계획적이게 투자를 하긴 한데 그게 아니라 JP 모건에서 발행한 ETF여서 J가 앞에 들어갑니다. JP모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일단 출시는 합격이에요. 그러면 얘가 왜 다우의 개의 전략을 썼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ETF라고 하면 지수를 추종합니다. QQQ는 나스닥, SPY는 S&P 500 이런 식으로 추종을 하는데 이 JPI 같은 경우에는 추종하는 지수는 없다고 해요. 대신에 좀 저평가된 기업들 그리고 또 안정적인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위주로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또 엄청나게 분배 전략을 써 놓았어요.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요. 하나의 뭐 기술 섹터에만 올인한 게 아니라 기술, 헬스케어, 금융, 산업 소비재 할 거 없이 적절하게 10%에서 20% 내외로 분할해서 투자를 해 두었고요. 그 안에서도 한 종목당 비중이 3% 이상 넘는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2% 넘는 것도 잘 없더라고요. 그 유명한 애플이 뭐 0. 몇 %, 마이크로소프트가 1. 몇 %, 뭐 아마존도 조금, 그다음에 본인 회사인 JP모건도 조금, 그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을 엄청나게 쪼개어서 분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실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하게 본인들이 약속한 배당률을 주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배 전략을 쓴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중요한 그 분배금, ETF에서는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하거든요. 분배금이 몇 %인지 알아봐야겠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 가까운 분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10%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주가에 따라서 배당률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거든요. 분배금은 같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면 그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분배금은 똑같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률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7%에서 9% 내외의 그런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연말이라서 제가 배당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연말이라서
아니라 이 ETF는 연초에 소개도 되고요. 여름 때 소개도 됩니다. 왜냐? 매월 분배금을 지급을 합니다. 매월 9%씩 지급하면 이게 파산하겠죠? 그런 건 아니고 매월 이 쪼갠 거, 매월 9%를 12로 쪼갠 만큼의 그런 분배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딱 한 번 받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게 되면은 현금도 계속 들어오니까 기분도 좋고 또 이걸 가지고 재투자하기도 용이하잖아요. 또 하나의 장점은 배당락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사실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 겪은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배당금을 5% 먹으러 들어갔다가 배당락일 이후에 10% 내려가지고 더 큰 손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배당금을 받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사실 그들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야금야금 사 모았으면 개인들보다 단가가 훨씬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때려 팔아도 이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연말 직전에 샀다. 그러면 좀 단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배당금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매월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배당락에 대한 좀 두려움을 또 없앨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요. 좀 펀드 매니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이게 또 액티브한 ETF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종목을 선별하고 팔고 사고 하거든요. 최소 2명 이상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둘의 경력을 합해서 60년 이상이 돼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즉 미니 워렌 버핏 정도 돼야 이 ETF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베테랑의 사람이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ETF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운용 보수도 좀 센 편이긴 해요. 0.35%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이 ETF에 투자했다면 한 3,500원 는 펀드 매니저들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사실 이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분배금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뭐 한국 주식도 배당 소득세가 나가지만 만약에 이 ETF를 처분을 할 경우 차액이 250만 원 이상 날 경우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환율이 또 올라갈 경우 환차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환차 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가 분배금은 뭐 10%가 나온다고 하지만 운용 보수 빼고 뭐 환차손 빼고 뭐 세금 빼고 하면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6%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면 되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리고 꽤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괜찮은 배당주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가 얼마나 안정성을 추구하냐면 그냥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또 파생 상품도 또 주식 안에 또 파생도 같이 결합을 하고 있어요. 파생이라고 하면은 저 나락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파생 중에서도 커버드 콜이라고 콜옵션을 이용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콜옵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ETF가 100달러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너네 거 콜옵션 내가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ETF가 11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투자자는 이 ETF를 110달러가 됐지만 100달러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ETF 자체는 우리 거도 올라가고 좋고 그리고 이 콜옵션을 팔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죠. 이 수수료 이득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락 시에 있잖아요. 콜옵션을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 이 ETF가 90으로 내려갔어. 그럼 이 투자자들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은 10 맞았어. 이거는 뭐 똑같은데 어디서 해지가 되냐? 수수료는 그래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콜옵션을 산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이 손해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TF가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익률 방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작년에 또 나스닥이든 미국 지수든 한국 지수든 좀 크게 내렸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둔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얄짤없이 내리면 같이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JPEI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러면 JPEQ는 뭐냐? 앞에 말씀드렸
있는데 사실 얘는 지수를 추종하긴 해요. 주로 나스닥 기술주를 대부분 담고 있는 배당주 ETF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수가 올라갈 때는 JPEI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배금도 조금 더 1%에서 한 1.5%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기술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좀 장이 괜찮은 시장이거나 뭐 아니면 기술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시즌에서는 JPEI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지만 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하락장을 맞았을 때는 더 큰 하락, 또 더 큰 변동성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중시의 우호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더니만 연준이 원하는 만큼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진적인 통화 스탠스는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JPEQ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내가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JPEI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둘이 좀 혼합을 하셔도 돼요. 이게 또 둘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긴 한데 둘 다 신생 ETF입니다. 나온 지 3년,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가가 낮아요. 네, 시작 가격에서 이렇게 별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만한 그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온 지가 꽤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시총 상승률에 따라서 ETF가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그에 따라서 분배금률도 많아지긴 하겠지만 애초에 살 때 뭐 20만 원, 30만 원 해버리면 몇 주 못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배금 받겠다고 한 주에 30만 원짜리 사기가 조금 꺼려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내 총 자산의 10% 아니면 내가 좀 안정기에 흘러들었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 하시면 20% 정도 담아두는 곳이지 이거를 정말 내 수익률을 높이는 내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뭐 한 주에 2, 30만 원 되는 ETF를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친구들이 어리기고 주가가 낮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담아 가시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분명은 제가 저번 주 영상에 배당주는 ISA로 투자하세요 라고 해놓고 바로 오늘 미국 ETF를 추천을 했단 말이죠. ISA로 투자를 하는 게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좋긴 한데 ISA는 미국 주식이 투자가 안 됩니다. 한국 주식을 또 주로 하시고 또 계속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만, 해외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뭐 주식 투자를 시작할 건데 해외 주식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배당주도 어느 정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미 내가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돈을 더 들여서 이걸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투자 원금은 또 정해져 있고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분산 투자는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계란들을 넣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수익금이 그만큼 더 적어지기 때문에 종목들은 최소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바여서 억지로 더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미국 주식을 하셔서 계속 뭐 예수금으로 해외 주식 계좌에 넣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또 자산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ETF를 보고 배당 주로 좀 쓸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딱 3개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XLY입니다. XLY 되게 옛날부터 투자했던 ETF인데 도움이 안 돼. 여기로 좀 갈아타서 배당주로만 일정 금액으로만 계속 유지를 해두고 계속해서 배당주를 받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제 주변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어두웠던 방에서 벗어났죠? 네, 제가 드디어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조명을 때려 넣어도 화면이 느끼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조명만 넣어도 너무 화사해. 셀이 최고예요. 그러면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